자, 계속해서 298조 부가징수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부가징수 별표 3개. 적으세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합니다. 부가징수는. 그래서 우리 총론에서도 설명드렸었죠. 납세 의무 이행 방법. 그래서 지방세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원칙이 신고 납부. 그죠? 그 다음에 예외 뭐죠? 보통징수. 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 특별징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신고 납부미 보세요. 밑줄,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밑줄, 항상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언제까지? 신고 기한이나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정 신고 기한이죠. 그렇습니다. 신고 및 납부에서는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신고 기한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꼭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과표에다 세로 곱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거를 누구한테?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장 밑줄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장 밑줄 쳐놓고 적으세요. 과세권자 에게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신고 밑줄 납부 밑줄. 즉 의무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2가지란 얘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신고, 납부는 납부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몇 가지다? 2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과세권자 즉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거고 납부는 은행에서 납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고 납부는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와 납부는 뭐다? 별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신고 기한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반드시. 원칙. 이게 가장 기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1번과 4번을 묶으세요. 1번과 4번을 묶으시고요. 2놈을 묶었으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놈으로 가야 돼? 빠른 날. 시간적 기준을 2개 이상 비교할 때는 항상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날이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과 4번 묶으시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바로 1번과 4번입니다. 1번과 4번. 1번과 4번을 묶으시고 이 둘 중에 어떤 날이다? 빠른 날이다. 그래서 원칙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죠. 60. 일수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수계산. 그런데 즉 오늘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드렸던 것이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을 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에 일수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 아까 취득식에서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가 바로 이거죠.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럼 그 취득시가 결정되면 그날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그런데 거기 4번을 보시니까 그 전에 60일이 경과되기도 전에 먼저 뭐 하면 등기 등록을 한다면 그때는 60일까지가 아니라 빠른 날이 언제? 등기 등록 전까지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업무 바로 여러분하고 직접 관련된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오늘 매매대금 완납했어. 잔금 지급했어.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면 오늘 뭐 한 걸로 보는 거야?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오늘로부터 이제 며칠이내 하면 되는 거야? 60일 내. 그때까지만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당장 내가 이 매수자가 내일 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뭐 하려면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그 여기 서버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나중에 기본서 보면 알겠지만 항상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등기소 가서 내가 매매를 취득해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4명이라 지금 무슨 등기하고 싶은가? 이전 등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전 등기 신청하겠죠. 매매 계약서 등 첨부해갖고. 근데 그 이전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등기 담당 공무원은 그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달라냐면 취득세 영수증부터 주세요. 그래. 취득세 영수증.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어디 들러서 은행에 들러서 먼저 뭘 내고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냈습니다.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에 어떻게 해서 첨부해서 등기소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디 들러라? 은행에 들러라. 그래서 뭘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취득세 냈으니까 당연히 은행은 여직원이 뭘 찍어줘? 영수증 찍어주겠죠? 그거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 신청 서류에 뭐가 있어야 된다? 취득세 영수증이죠. 그래서 결론은 원칙은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인데 60일 이내인데 이 전에 뭐를 하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둘 중에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4번을 그래서 묶은 겁니다. 1번과 4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려 한다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어떻게 된다? 신고하고 납부된다. 그입니다. 1번과 4번. 근데 2번을 보시니까 뭐가 있죠, 여러분? 상속이 있죠. 자, 미리 한번 적어놓읍시다. 상속 옆에다가 적으세요. 증여는 예외가 인정 안 되네요. 적어놓으셔야 돼요. 시뻘겋게. 증여는 예외 인정 안 됩니다. 상속은 예외가 인정되지만 증여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1번을 적용하지 말고 2번을 적용하는 얘기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자 동그라미 말일 기산점입니다. 말일이 기산점입니다.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닙니까? 출전에 말장난치는 거죠. 상속 개시일부터 매달 6월 이내에 이렇게 말장난치면 잡아내야 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 잡으셔야 된다. 시뻘겋게 출전이 그거 장난칩니다. 말일부터 매달 이내요? 6개월 이내입니다. 단 물론 비거주자는 외국에 있을 테니까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3개월 연장해준 9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적으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 요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매달 이내 6월 이내 요거는 상속세 신고 기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납부할 때 모두 상속했다는 모두 취득세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실무에 계신 분들과 상담하거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역시 상속, 증여 많이 물어본다 이거죠. 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은 일단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상속이 증여는요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증여는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적 예측이 가능하고 그 사전적 예측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이 문제입니다. 상속. 사망은 예고된 게 아니죠. 나 내일 모레 간다. 그래서 얘기해주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자기 다가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슬픔에 잠겨 있다 보니까 그 슬픔을 잠겨 있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취급을 못하면 안 먹어도 될 뭐를 먹는다는 얘기야? 가산세를 먹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흐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냥 인문 과정이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설명 잠깐 해봅니다. 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사망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법상 이제 상속 개시일로 봅니다. 사망이라서 피자연인의 사망을 해서 그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괄 승계 배우셨나요? 민법에서 아직? 묻지 마. 배운 게 뭐 있겠어.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 포괄승계 배우실 텐데요. 포괄승계 두 가지가 개인일 때 포괄승계 대표가 바로 상속입니다. 법인일 때 뭐죠? 아직 안 한 게 많네. 합병이죠. 합병.
자, 그러면 사망하면 우리는 일대 뭐 한 걸로 보고 상속 계시로 보죠. 그럼 여러분 사망하면 이제 뭐 이제 우리 장례 치르고 뭐 그러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일이고 행정 이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뭐 해야 되죠? 그다음에 신고. 사망 신고해야 되겠죠. 사망 신고해야 된다. 사망 신고. 몇 월 이내? 1월 이내 해야 되겠죠.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되면 뭐 여러분이 할 일은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했어. 이제 장모 5일, 3호지에 다 지내고 사망 신고까지 다 했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여러분? 응?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상속 재산을 조사해야 돼. 상속 재산. 근데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당한다 해갖고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왜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 해당 과목 교수 찾아가. 별로 공부할 때는 아는 지도 않아도 꼭 그럴 때는 나한테 와갖고 어떡하면 좋냐, 여러분. 나 바쁜 사람이야.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장례 치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얘기야. 상속 재산가액을 줘야 된다. 상속 재산을. 근데 여러분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모두 넘어와요. 의무, 권리, 부채도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얘가 많은지 얘가 많은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가 많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눠 먹는 거니까. 그죠? 근데 뭐가 많을 때야? 얘가 많을 때, 얘가 많.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여러분이 일정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 권리는 물론이지만 모두 의무, 한마디로 빚도 떠안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떠안는다는 얘기야. 제 수험 학생 중에 한 분이 이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이모님 빚이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흘러 어디까지 왔냐? 조카한테까지 왔어요. 조카한테. 조카 갖고 있는 집에 압류 들어온 거야, 은행에서. 갚아라 대신.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이제 그때 허겁지겁 하는 거야, 이제. 그때 늦었어, 이미. 그러니까 알아두라고 할 때 안 알아두고 꼭 큰일 당하고 나서 뭐 그때 어떻게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지 뭐 전화하는지 뭐 하여튼 학원 찾아오고 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가 많으면 부채가 많으면 여러분의 액션을 취할 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을 뭐 하거나 또는 한정상속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모르죠? 모르니까 이 기한 넘기면 여러분 다 떠안는가 빚. 상속은 원래 민법에서 담당입니다. 상속은 민법 규정이야.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상속이 들어와 있지 않을 뿐이지. 민법 교수님 주전공이야. 저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만? 세금 문제만 저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나한테 다 와. 민법한테 가라고. 여러분 하나 알아둡시다. 이때는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 날부터 3월 이내 하셔야 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입니다. 이 법 규정이 이래서 어려워요. 상속 개시부터 3월 이내가 아니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 나가 있다든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군인이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아버님이 아들이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저쪽 유엔 그 지원 나가고 파견 나갔으니까 아들한테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실은 몇 월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그때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 사망했다 그 이제 장례식장까지 다 갔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속 계시가 있은 날, 이날이 상속 계시가 있으면 안 날과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물론 이거는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날을 보는데 그걸 내가 알 수 없는 누가 봐도 명백한 어떤 객관적 현황이 있다면 상속 계시가 있음을 안나. 이때는 반드시 사망일과 일치가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법이 못되면 상속 계시가 있음을 안 났던 몇 월 이내? 3월 이내. 만약에 이거 없으면 그냥 상속으로 의제돼 버립니다. 즉 다 상속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 했니 안 했니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의할 거는 했어. 했다. 자, 여러분. 상속 재산과 부채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이제 재산 확인했죠?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누가 상속을 받을 거냐, 이제 상속인 결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피티치기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형제하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맨날 치고받고 재벌들도 싸우는데, 우리, 씨. 이 상속인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죠, 여러분? 그냥 편하세요. 기본이 원칙이 유언상속입니다. 유언상속.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언상속이 단 유언상속이 돼 얘는 뭘 하냐면 법정 유류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유언상속은 글자대로 뭐 쓰신 거예요, 여러분? 유언서. 유언서를 쓰는 방법 민법상 5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자 이거 뭐야? 쓰는 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유언서 없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때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입니다. 근데 상속재산 협의할 때 협의가 잘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이제 법원에다 청구하면서 법정상소로 갑니다. 이래서 상속을 누가 받을 거냐 결정해 줍니다. 누가 받을 거냐, 재산을 누가 받을 거냐 결정하는 거죠.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상속은 민법에서 상속인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언상속은 이론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누구만 받는다고요? 법정상속인만 받아요. 그러나 얘는 유언상속은 법정상속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법인, 단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끔가다 여러분 상속을 누가 받냐? 법정상속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속을 누가 받을 거냐, 여러분? 구분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상속은 내 핏줄만 받습니다. 누구만 받는다고요? 피상속인의 핏줄만 받습니다. 핏줄. 내 핏줄이 아닌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집 식구면서 우리 집 핏줄이 아닌 사람 있죠? 누구죠? 응? 우리 집 식구인데 우리 집 핏줄은 아니래. 우리 집 가족인데 우리 집 식구는 아니래. 누구대? 응? 아니요. 알프를 끌고 갑시다. 사위 며느리죠.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 핏줄을 받습니다. 중간에 섞이면 걔는 빠집니다. 뭐? 중간에 혼인 등에서 다른 놈이 와서 섞여버리면 걔는 법정상속인은 못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상속을 누가 받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일단 누가 받는다? 내 핏줄. 물론 배우자는 내 핏줄은 아니지. 어떻게 핏줄끼리 결혼해. 그런데 내가 한평생 사랑한 사람인데 배우자와 그 다음에 누가 받는가? 핏줄이 받습니다. 핏줄. 그래서 며느리와 사위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며느리나 사위가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 적는 거 아니야?
괜찮죠? 이런 얘기 잠깐 하는 것도. 인문 과정이니까 이렇게 큰 부담 없이 또 이런 건 사실 알아둬야 됩니다. 큰일 당한 다음에 꼭 저한테 오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꼭 큰일 당한 다음에 그때 뭐 허둥지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볼까요? 뭐 이게? 네, 족보입니다. 자, 요 분이 돌아가셨다 봅시다. 요 분. 자, A가 피상속이냐? 우린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런가 여러분? 피상속인. 자, 여러분 유언과 법정 상속의 차이점 뭔지 아셔야 돼요? 유언은 아무나 봐도 누구나 다 받는 거야. 그러면 A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에 이에 따른 우리 요거 먼저 듣게요. 그러면 1순위 봅시다. 1순위.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느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 여기서 후순위 내려가는 건 해당 순위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으로 갑니다. 다 누구 기준이냐? 피상속인을 기준해서 하는 소리야. 피상속인을 기준해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받는다.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받는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에 누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무조건 법정 상속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순위는 누구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피상속인이 누가 받냐? 형제 자매가 받습니다. 여기 형제 자매님이죠. 여기도 없다. 4순위죠. 4순위가 이제 우리 친척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걸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A를 기준해서 형제 자매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혼인해서 그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E는 A 입장에서 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손자, 손녀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자식이고 사위 며느리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분의 배우자가 있죠, 여러분? 그분의 부모님도 계실 수 있죠? 항상 순서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피상속인 A가 유언서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때 민법상 법정 상속인은 누구냐 그 얘기죠. 누구예요? 응? B, C, E, B, C, D, E, B, G, H, F 뭐야? 이게 이제 보기 지면 1, 2, 3, 4로 나오는 거죠. 누굴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법정 상속인이죠. 1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자, 직계 비속이죠. 비속이 아래야. 여기 위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뭐야? 위 아래 위 아래가 그래서 나온 거야, 여러분. 참네. 내가 그랬어 세포부터 위 아래 그랬더니 그게 또 노래 나오더라. 야씨, 뭘 뭐 하질 못해 내가. 구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확실히 구분되죠? 예. 그럼 항상 여러분 상속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 외우는 게 아니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 흐르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받는가? 근데 자식이 없으면 위라도 올라가라 그 얘기야. 근데 이 피상속인에 누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는 법정 1순위입니다. 왜? 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그 재산 형성을 같이 기여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상속 기여 정도를 인정해 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상속세.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무제한까지는 그러니까 30억까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하라. 얼마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30억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넘겨줘라 시켜.
설사 상속받는 재산이 없더라도 무조건 얼마 깐다. 상속재산가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랬어. 5억 원은. 그러니까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결론 내겠습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인은 B와 C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죠, 여러분? 배우자. 그 다음에 C가 직계 비속. 손자는 왜, 이는 왜 법정 상속인이 안 되죠? 얘도 직계 비속이잖아. 그죠? 아래니까. 얘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같은 순위 때는 최근친이 받는 거야. 그리고 일단 얘는 받을 수 없는 게 제가 뭐 했어요? 아까 상속은 핏줄 기준이었어요. 이미 D는 섞였어, 안 섞였어? 섞였잖아. 이해하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 상속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도 이렇게 법정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진짜 쉽게 설명한다고. 항상 피를 내 피가 받는 거야, 핏줄이. 그러니까 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지만 상속이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 왜 안 된다? 섞였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A가 사망하기 전에 C가 먼저 사망할 수도 있죠. 부모님이 자식을 보내는 그거는 뭐 가장 죽을 그 순간까지 뭐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럼 이때는 누가 받냐? 이때는 C가 없는 상태에서 E가 받습니다. 이미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바로 뭐라면 민법상 대습상속. 대신해서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E는 누가 가야 돼? C가 가야 돼, C가. 안 가면 이제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거야. 가끔은 뉴스 시간에 나오죠, 여러분?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걸 억지로 보내잖아. 빨리 뭘 받고 싶은데? 상속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적어놔. 갑자기 안 움직이던 배우자가 산에 가자고 그런다. 배 타러 가자고 그런다. 그건 뭔가 있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가는 순서? 요거 되겠습니다. 그럼 팁.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며느리는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며느리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자식을 낳아야죠, 자식을.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컨트롤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직접 받을 수가 없지만 내 자식은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후손이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여자는 뭐부터 낳아야 돼? 자식을 낳아야 돼, 일단.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날짜만 기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 상속은 누가 받아요? 그럼 누구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핏줄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볼게요. 1순위 누가? 직계 비속.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동순위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직계 비속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딱 절단돼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 이제? 아래로 가니까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위로 가라 그 얘기야. 그래서 직계 존속이야. 근데 위 아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 옆으로 가라. 지금 구분이 되죠? 아래로 위로 옆으로 가는 순서가. 그래서 여기도 아무도 없어.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이제 누가 받는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누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F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아무도 없다. 3순위까지 없다. 그러면 이제 친인척이 받는 거죠. 6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이 받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없다. 그러면 누가 받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 연고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가? 뭐는 아니지만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인연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특별 연고자랍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를 곡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요즘 황혼 이혼이라든지 한 분이 이제 먼저 배우자가 사망해. 그러면 한 분이 남아 있잖아. 그분이 이제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또 다른 어떤 그 성격이 같은 길을 걷는 분은 같이 하죠. 그러면 이 자식들은 극렬 반대합니다. 좋다. 부모님, 어머니, 그럼 좋습니다. 제가 뭐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하니까 같이 사시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뭐는 하지 마라. 혼연하지 마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일로 가버리죠. 이해하세요? 실제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신고하면? 혼인 신고하면은 나가죠. 특히 여러분 하나 보세요. 50% 할증가 50%. 배우자가 상속 재산에 각 공동 상속 인간이 50%더 받습니다. 그럼 여기면 지금 B와 C죠, 여러분. 그럼 얘가 1배를 받는다면 얘는 1.5배를 받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배우자는 피상속의 배우자는 몇 프로 더 받는다? 50%더 받는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재혼하셔갖고 어머님이 재혼하셨고 누가 오면은 새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면은 여기서 확 갖고 가버리는데 말려 안 말려? 내가 하라는 거 아니야? 나 오해하지 마. 가끔가다 또 이 게시판에 이게 뭘 조성하는 것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갖고 아주 뭘 얘기하기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우자가 몇 프로 더 받는다고? 50%. 근데 다 돌아가셨어. 아무도 없어. 근데 얘가 같이 이렇게 해서 얘 혼자 계시다가 이와 무슨 관계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 이해하세요? 네. 법률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 배우자를 말하죠. 분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가끔도 또 불륜 조장한다 나보고 그러는데 하나 무슨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문제를 꼬는 사람. 내가 지금 그 불륜 조장하는 거야? 내가 뭐 사랑과 전쟁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계시다가 적적하시니까 당연하지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까지 왔네 이제. 무슨 관계라고 싶다냐? 내연. 이거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를 내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배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배우자. 그러면 이런 특별 연고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없으면? 선순위가 다 없으면. 이해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죠. 자, 학원 끝나고 가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아주머니, 할머니 하고 물으니까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9로 전화 걸었죠. 급하다고 지금 어르신이 쓰러지신 것 같다고. 이식을 못 쳤다. 근데 아무런 연고자 없으니까 같이 어떤 병원관에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 이분이 아무런 무연고자대. 그래서 이제 뭐 임종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지켜봐 주실 분이 없다 그러고 아이고 그래 그냥 내가 임종할 때까지 옆에서 간호해드렸죠. 근데 이분이 글쎄 수락산에 그냥 땅을 이매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야. 수락산 땅이 다 본인 땅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사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분이 가시면서 그래도 내가 가는 길 그래도 마지막 받아서 고맙냐고 내가 저한테 주는 거죠. 받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특별연고자입니다. 특별연고자. 이거 저거 별표 5개. 그래서 오늘부터 지나가다가 어르신 쓰러져 있으면 모른 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얻고 튀어. 그 다음 뭐 10건 하다가 한 건 안 걸리겠어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야? 좋은 일 많이 하면 복이 온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집에 갈 때 계속 쳐다봅니다. 이렇게 혹시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하고 계속 한 건하다 내 다리가 짧아도 난 끌고 가. 씨. 그다 한 건 하다가 걸리면 이제 전 이런 낙밖에 없어요. 내가 뭐 내 능력으로 뭐 벌기는 힘들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진짜 중요한 건 재산이 많은 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문제는 뭐 이럴 때가 더 문제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자 상속을 어떻게 했어? 그럼 여기서 포기는 누가 해야 되는가? 응? 상속 포기를 누가 해야 되는가?
다 해야 돼, 다. 지금 저는 솔직히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다 해야 됩니다, 다. 자, 보세요. 여기는 알죠? 피상수에 빚이 많은 거 알아, 은은. 그래서 포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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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많으니까 포기했죠? 여기 뭐 장례 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래 알았어. 여기가 안 오죠, 여기. 이게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 받았던 일입니다. 이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자기한테 은행에서 나 이거 생뚱맞는 다른 은행에서 압류 들어와서 내 집에 여기 올린 거죠. 여기. 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재산이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든 나눠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잖아, 이거. 이럴 때. 이럴 때 당황하는 거죠. 모르니까.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하라? 법정 상속이 다 포기됩니다. 다. 이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다 포기된다. 만약에 자 1순위 포기했습니다. 그럼 2순위 넘어가는 거죠? 항상 아래 내려가는가? 자 2순위도 포기 신고했죠?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간다고? 3순위. 포기 신고 안 하면 3순위가 인수 다 받는 거야. 빚도 않는다고.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가. 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좀 이제 떨어지는 게 여기죠? 여기까지 포기인데 여기는 포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상속이란 거는 재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모두 부채도 넘어온다고, 부채도. 이해하세요? 1순위 없어졌죠? 2순위 없어졌죠? 3순위 없어졌죠? 그럼 마지막 어디 걸린가? 4순위 여기 걸려버린 거죠. 이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친인척 상당하면 쫓아가야 돼. 가서 확인해봐. 나도 포기되냐?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만 걸린다, 여기. 여기는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 포기됩니다, 다. 법정에서 다 포기됩니다. 그러면 하나 봅시다. 요거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속과 부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 얘기죠. 아버님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아버님이 예금 갖고 있는데 아버님이 갖고 계신 예금을 자식한테 다 있다는 걸 얘기 안 해.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예금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제가 몰라요. 예금 했어, 예금 뭐 했어 했는데 실제 몇 개를 어디에 얼마 했는지 전 몰라, 저도. 저희 집사람 관리를 하니까. 물론 저희 집사람도 제 걸 다 알지는 못해요. 나도 내가 버는 돈을 다 갖다 주지라. 절대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저희 집사람 못 보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비자금 갖고 있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저희 집사람 모르는 이제 책을 내면은 인세가 나오면은 그 인세 같은 경우라도 또 이렇게 특강하고 나면은 그런 건 제가 짭짤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욕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뭐 며칠 전에 저희 이모님이 편찮으셔갖고 병원에 가봐야 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통보하죠. 이거 어디 가다. 봉투 하나 줍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주는 봉투하고 제가 생각하는 봉투 금액은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이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제가 이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달라요. 저희는 이모님이 저랑 어렸을 때 많이 진짜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준 금액하고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발생해요. 근데 이걸 더 달라고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붙어버려. 이 스키야 그것만 갖고 가라 스키야. 네가 벌어오는 게 얼만데 스키야. 붙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데서 뽑아갖고 붙여갖고 갖다 드려야죠, 뭐. 남자는 비상금, 저희 집사한테 그래요. 당신도 비자금이 아니라 비상금을 준비하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은 자식이 다 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아버님이 A와 B와 C의 은행 예금을 갖고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포착된 거는 이것만 포착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비자금이라는 거 그걸 얘기야. A와 B는 아는데 C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상속세 신고할 때 이것만 신고하겠죠. 어? 그러면 이거 신고 안 하면 이거 상속세 누락 신고돼 버립니다. 그럼 뭐 하죠? 누락했으니까. 가산세 먹는단 말이야. 너 상속세 적게 신고했다. 이해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이런 일이 허반 사람입니다, 허반.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가 돌아갔더라도 이거 다 일일이 내가 어디 은행에 뭐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어떻게 하라? 상속재산 포괄줘야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약이 되는 겁니다. 포괄줘야죠. 이때 포괄조회를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만 포괄조회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이죠. 그래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서고요.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 장관이고 요즘은 이제 은행까지 다 확대했습니다. 시군구청에다 조회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이런 특정 금융기관에 가서 상속인이 포괄조회하러 왔다 그러면 해줍니다. 단 이때는 반드시 법정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법정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확인해서 조회해야 하려니까. 이때 조회 가능한 건 뭐만? 부동산과 금융자산만 조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뒷집 아줌마한테 돈 빌려줄 수도 있죠. 그건 알아 몰라? 모르죠. 그리고 다 물어봐야 돼. 언제? 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물어봐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인정하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유언서 써놨어요 이미. 어떻게 알아? 화장하고 뭐하고 나는 배나무 밑에다 좀 묻어줘라 야. 그래서 죽어서 또 배나무 밑에서 배째는 쩌쩌쩌 빨아먹게 이씨. 저희 집사람 대추나무 선택했어요. 그게 다 써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다 두 분 다 아직 건강하시고 다 했는데 이거 쓰셨냐고 말을 물어보지 못해요. 이게 어려운 거야. 혹시 이거 준비해 두셨어요? 물어보면 이 자식이 나 빨리 가길 바라는 이제 곱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있으면 재산 싸움은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재산 싸움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 간의 어떤 피튀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려면 뭐 하는 게 나아? 합리적으로 유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솔직히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뭐 우리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뭐 마음은 편하다. 있으나 없으나 차이는 없으니까. 왜? 받을 게 없으니까. 그 부모님한테 이거는 혹시 써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당신이 알아서 하질 않으면은 이거는 누가 옆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물론 재벌들이 재벌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변호사나 이런 애들이 다 코치해 주니까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이제 여기서 PT 쌓는 거죠. 이게 없이 가시니까. 또 유언서 쓰셨죠? 그래 다 어디에 했어? 대학교 기부해버리고 돌아가셨죠. 500억 정도를 500억에 상당 재산을 여러분 대학교에 유언서 써놓고 돌아가셨어. 누가 뒤집어져? 누가 뒤집어져요? 법정 상속인데 뒤집어지죠. 아이고 이거 이거 찍어서 안 돼. 모 대학교입니다. 유언서 이렇게 쓰고 들어가셨죠. 여기 다 기부해버리셨어. 자식도 안 주겠다고. 자,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응? 자, 주의사항. 유언서는 유언에 따라 갑니다. 단, 법정 상속인은 자기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냐면 법정 유주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사회단체 기부했다, 국가 기부했다도 법정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 상속인은 자기가 받을 몫이 있다, 없다? 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유주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됩니다. 안 하면 안 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됩니다. 아유, 취득세에도 어떻게 취득세 상속 신고기 하다 이렇게 잘못 빠졌냐? 근데 저는 지금 요거는 조금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알아두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유류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반환 청구 안 하면 끝난 겁니다.
하여튼 상속은 참 재미있으면서 복잡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A분이 갑자기 와갖고 누구 나타나냐? K를 데리고 오죠. 돌아가시기 전에 C한테 네 형이다.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는가? 이래야 안 이러네요. 이러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갑자기 가시기 전혀 모르다가 막판 가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얘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왜 뒤집어져요? 그렇죠. 여기가 들어오면서 뭘로 얘가 자식으로 어떻게 되면 입양돼 버리면 법정 상속인이 돼 버립니다. 배달은 형제라고 그러죠, 여러분. 소위 말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결론 법정 유류분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다 대학교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다. 국가 기소시켰다더라도 괜찮다. 뭐는 있다? 법정 유류분은 있다. 뭐 했어도? 유언서 없이 갔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간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해서 재산 분할한다.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로 갑니다. 그때는.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법원을 가는 거예요. 법원은 법정 상속으로 갑니다. 아까 1, 2, 3순위 나왔죠, 여러분? 됐나요? 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혼과 재혼할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죠. 상속 케이스 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뭐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서 그 전 하여튼 연지 있었는데 여자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갖고 혼인해서 C와 D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요 B와 C가 이혼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이혼하고 B가 C한테 재혼을 합니다. 그 유명한 채모양 사건인데. 자, 그러면 이혼한 상태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혼을 하면 누구만 남남되는 거예요? 예, 부부만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더라도 자식은 영원한 내자입니다. 내 핏줄이죠. A와 B의 C와 D는 A와 B가 뭘 해도 이혼해도 A와 B의 뭐야? 직계 비속이란입니다. 근데 이때에 B가 재혼을 했어요. A와 이혼을 하고 C와 D와 뭐한가? 재혼했죠. 그럼 이때 C와 D는 B는 C와 D의 법률적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 법에서는 뭐냐면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합니다. 친부 소위 말하는. 핏줄로는 얘가 부모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때 이혼을 하면서 B한테 뭘 주장했냐면 친권을 포기시켰어요. 왜냐면 불륜을 저질렀어요. 사랑과 전쟁에서. 사랑과 전쟁이 나오면서 그래 이혼하자. 그 당시에는 간통죄니 그런 게 다 있었을 때니까 다 형사고발하고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합의를 봐주면서 네가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모든 친권을 다 포기하라 그랬어요. 응? 이혼하더라도 면적 교섭권 있죠. 부양을 A가 하더라도 C와 부양하더라도 B는 생물학적 아버지는 틀림이 없는 거니까 자식을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못 보게 된 거죠. 다 포기시킨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사망하죠. 사망했죠. 그럼 법정 상속인은 누굽니까? 응?
법정 상속인은 누구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 자, 봅시다. 직계 피상속인의 일단 배우자는 없죠. 이혼했으니까 남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라 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C와 D가 법정 상속인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누가 받습니까? 다? 예, 자녀 C와 D가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누구예요? 미성년자죠. 그럼 미성년자니까 친권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친권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뭐였어요? 포기했잖아요. 그럼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법의 판례에 따르면 이랬을 때 친권 복귀가 된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설사 친권을 뭐 했더라도 포기했다더라도 왜냐면 지금 법에는 이런 거죠. 물론 얘가 이혼해가고 다 했더라도 그나마 엄마가 없을 때는 그래도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봐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 친권을 어떻게 해주냐? 복권시켜주는 거죠. 민법상 판례. 법에는 없고 판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죠. 친권 행사하겠다. 생물학적 아버지라서 친권 행사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들고 일어났죠. 어디서?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서 들고 일어난 거지 이제. 이해하세요? 얘가 친권 행사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얘 변호사가 들어왔겠지. 할 수 있다. 친권 행사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반대하는 거야 이제. 여기 삼촌과 외할머니가 반대하는 거죠. 응?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여기를 도덕적으로 몰고 매장시켜버리죠. 너 자식 한 번도 안 보다가 안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본 거죠. 못 보게 했으니까 이혼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들고 있다. 너희 새끼 부모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다가 그래 상속이 되니까 재산 받겠다고 이거 친권 보호 행사하겠냐고 도배해보죠. 난타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합니까?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왔습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삼촌과 할머니가. 근데 여기도 또 자살하죠. 감 잡으셨죠? 누가 제일 불쌍해요? 예, 여기가 제일 불쌍하죠. 자녀 다 보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가족 공허면에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얘가 사망할 수도 있죠. B가 사망할 수도 있죠. 자, 그럼 B는 G와 재혼해가 이거 봐. B 이거죠? G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네? 네,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여러 사람이 나타났네. 뭐 이렇게 합시다. B가 G와 재혼해서 뭘 낳았어? 2를 낳았어. 자, 그러면 B가 사망했어요. 법정 상속인은 누군가요? 예, B, G, E는 물론이고 C, D도 받습니다. 누구니까? 생물학적 자식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상관없어.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면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여기만 받죠? 항상 핏줄만 받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아이고, 조금 얘기가 벗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또 오늘 게시판에 글 올라오겠다. 이 스키야, 왜. 여러분, 요거는 꼭 합시다. 뭐는 하라? 상속 재산은 반드시 포괄줘야라. 그래서 뭐와 뭐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포괄줘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들의 공통점은 뭐다? 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그래서 다 피상속에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다. 이거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상속세 신고할 때 잡아 못 잡아? 못 잡겠지.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관할 세무서장은 반드시 합니다. 얘들은. 과세권자는 반드시 합니다.
과세권이나 상속 개시가 되면 얘들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협조만 띄워갖고 다 포괄적 받습니다. 얘 명의로 된 거 다 줘. 얘 명의로 된 거 다 구세주 다 받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해? 상속인은 안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A, B, C, D 재산이 있는데 피상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마냐?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상속 신고할 때 이걸 누락시키겠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걸 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신고로 본다고 누락. 이해하시죠? 그럼 이거 누락신고에서 뭘 때린다고? 상속세 때리면서 또 뭘 때려? 가산세 때린다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그 다음에 둘째, 얘가 많다면 뭐가 많다면?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정 상속인 4순위까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포기하면 안 돼? 그럼 나만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가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 되겠네 이제.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 개시이 속한 달에 무슨 날로부터?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꼭 좀 잡으시 바랍니다. 근데 보통 징수 합시다. 이건 다 이미 조세 총례에 설명드렸던 거죠. 신고 밑줄,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아니하면 이게 보통 징수 사유네 여러분. 그때는 그 밑에 뭘 더한다? 가산세를 더해서 무슨 방법을 간다 여러분? 보통 징수.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원칙이 신고비 납부인데 예외인 보통 징수를 가면 반드시 뭐가 쫓아간다? 가산세.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징수에는 가산세가 중요합니다. 가산세. 다시 한번 신고 납부에서 뭐가 중요한 거고요? 신고 기한이 중요한 거고요. 보통 징수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산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만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세법에 따라서 밑줄 부가세, 뭐와 뭐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부가세. 맨 밑에 나와 있죠.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뭐와? 농특세와 뭐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무슨 가세? 이중가세.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결론 취득세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라는 거를 좀 잡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취득세 관련된 내용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보시면서 곧바로 재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역인데 제가 이건 좀 시험법에서 좀 벗어난 거지만 제가 좀 이거 말씀드린 취지를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고 이거는 누가 어디서 따로 듣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 좀 입문 과정에서 세법위를 담당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니까 너무 좀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참아주시고요. 저희 좀 선의를 좀 받아주시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